안녕하세요. 개인 투자자분들의 멘토 프로페서 킹입니다. 자, 일요일 아침 또 저와 함께 기관쇼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종 이 시간이 좀 지루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 당장에 매수할 전략들을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 매일 5시에 뭐 주말 공휴일 뭐 할 거 상관없이 매일 5시에 유튜브 쇼츠로 60초 코멘터리 올라옵니다. 당장에 매수가 필요하신 분들은 저 전략을 참고하셔가지고 접근을 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오늘 원래 미국 종목을 하려다가 쭉 보다 보니까 냉정하게는 지금 구간은 매수 플레이어에게 도움이 되는 전략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테슬라도 그렇고 뭐 엔비디아, 애플, 특히나 대형주들 지금 자리에서 뭐 쫓아가겠습니까? 지금 자리는 절대 쫓아가는 구간이 아니다. 그래서 모닝브리핑 때도 제가 이야기를 해드렸죠. 지금 미국 시장을 매수로 노리시는 분들, 현금을 갖고 계신 분들은 꽤 당분간은 어떻게 좀 기다려야 될 수도 있다. 보통 미국 시장을 투자적 관점의 시장이라고 해서 접근하는 경향들이 큰데, 투자적 관점으로 접근한다라고 그러면 어떻게 된다? 단가가 좋아야 된다. 지금은 어떤 방법으로든 미국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단가가 좋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단가가 좋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어떤 종목을 건들게 됩니까? 저가의 종목을 건드리게 된다. 문제는 뭐냐면 한국 시장은 나름의 이 종목별 순환매어 혹은 업종별의 이 격차가 있기 때문에 그런 논리들이 좀 적용이 될 수 있는데, 미국 시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미국 시장에서 저가를 만들고 있는 종목들은 반드시 큰 리스크를 갖고 있는 종목들이다. 그런 부분들을 반드시 인지하셔가지고 접근을 해야지, 그렇지 않고서 내가 저 대형주 따라잡기 어려우니까 미국 시장 저가 종목들 잡는다? 저는 그것들은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렇게 해외 쪽 하시는 분들은 이 원자재 쪽에 눈을 돌릴 수밖에 없죠. 특히나 뭐 전력가스나 원유는 저도 뭐 계속 보고 있고 실행하고 있고 전략도 나가고 있고, 특히나 천연가스는 최근에 변동성이 좋고 특히나 좋은 자리들을 계속 찾아냈기 때문에 좋은 관점들을 가지고 있죠. 뭐 덕분에 계속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있고, 이렇게 제 어떻게 보면 3회 이 종목들을 찾아내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저는 이 원자재 매매할 때 첫 번째로는 비중을 반드시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자재를 100%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나 우리 장의 어떤 ETN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좋지 않다. 왜냐하면 말 그대로 얘네들은 거의 어떻게 됩니까? 22시간에서 23시간이 거래가 되는데 우리 시장은 어떻게 됩니까? 시간 외에 거래를 포함한다 하더라도 9시부터 6시까지 하면 이 시간밖에 거래를 못하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얘네들의 본장은 보통 유럽 시장과 미국 시장에 맞춰져 가지고 우리 시장이 문을 닫고 나서 거래가 안 되면 그때부터 본장이 시작되다 보니까 큰 변동성에 대응이 안 된다라는 거. 그렇다라고 해서 미국 종목들, 예를 들어서 보일 같은 종목들이 좀 더 유리하느냐?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왜냐면 조금만 변동성이 생겨서 이탈이 나오면 이탈한다 바로 접어야지 했는데 바로 다음 봉에 다시 진입하고 그러면 매매가 많아지고, 그렇다 보면 어떻게 된다? 잠을 못 자는 거죠. 물론 이제 미국에 살고 계신 분들이 미국 종목을 한다라고 그러면 베스트겠지만, 우리나라에 사시는 분들이 이 미국 종목을 하게 되면 잠을 못 자는 경우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그러니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삶의 밸런스가 무너지고 내 계좌의 밸런스도 무너지는 거죠. 저는 그렇다 보니 맥스 20% 정도로만 해도 충분히 커버가 된다고 봅니다. 보통 이 원자재 종목을 건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본 종목들이, 주식들이 좀 재미없으니까 이쪽으로 가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혹은 좀 더 변동성이 높은 것들을 노리시는 분들. 그러다 보니까 이거 이상으로 올라가게 되면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물 타가지고 막 50%, 100% 늘어납니다. 특히나 이번처럼 가스가 쉬지 않고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움직이면, 지금 내려와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이 아래도 지금 박스에 좀 갇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혹시 ETF나 ETN 길게 물리신 분들은 지금 어떻습니까? 점점 가만히 있고 박스인데도 어떻게 가격이 계속 흘러내리고 있죠. 왜?
계속 프리미엄이랑 비용이랑 빠져나가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다. 그러니 얘네들을 장기 투자하겠다, 매집해서 뭐 1년 동안 뭘 하겠다 이런 것들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제가 나중에 또 시간이 되면 한번 비교를 해드리겠지만 특히나 레버리지 우리 뭐 고퍼스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하죠. 레버리지를 쓰시는 분들은 이게 훨씬 더 심합니다. 똑같은 가격을 1년 후에 오게 되면 어떻게 된다? ETF도 이 자리에서 이렇게 오는 게 아니라 여기밖에 안 와 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손해를 볼 수밖에 없고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분들이 여기 올라오면 나와야지라고 생각했는데 여기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강제로 더 홀딩해서 넘어가는 거죠. 그러다가 미끄러져 내리면 또 어떻게 저점을 깨는 거고 이런 것들을 반복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절대적으로 저 20% 이상에 들어가는 것들을 원하지 않는다. 그리고 비중이 20% 정도면 어떤 일이 벌어져도 잘라낼 수 있습니다. 막말로 반토막이 나서 얘가 20%였는데 전체 비중이 10%가 됐다라고 그러면 이거 잘라내는 데는 문제 없어요. 왜? 전체 계좌로 봤을 때 90%를 100%로 수익을 올리는 것은 한 사이클만 제대로 만나도 충분하기 때문에 올해 1, 2월에 그랬잖아요. 작년에 만들었던 손실 대부분 올해 1, 2, 3월에 커버할 수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된다? 이 비중을 저는 넘기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만약에 이 비중을 나는 어쩔 수 없이라도 넘겨야 된다. 그게 내 선호든 뭐든 넘긴다라고 그러면 반드시 뭘 해야 된다? 반드시 컷을 가지고 접근하셔야 된다. 컷이 없다라고 그러면 이 모든 전략이 저는 무의미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결국 컷이 없다라는 것은 본 종목을 투자하시는 분들이 물탈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러면 계좌가 어떻게 됩니까? 또다시 말리는 거죠. 저는 혹여나 물리셔가지고 어떻게 손을 못 댄다 그러면 물타지 말라고 합니다. 이제 당연히 SOS를 청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 이야기를 딱 듣다 보면 이제 어느 정도 각이 나오거든요. 보통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분들의 성향은 어디에서 결정이 나냐면 매수 단가와 시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왜냐면 차트에서 보게 되면 뭐 어떤 식으로든 파동이 만들어지고 위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지금 이런 흐름들을 보였을 때 1번에서 잡느냐, 뭐 2번에서 잡느냐, 3번에서 잡느냐, 4번에서 잡느냐, 뭐 이런 차이에 따라서 개인들의 어떤 매매 성향은 대부분 드러납니다. 다만 예를 들어서 어떤 종목은 1번에서 잡고 어떤 종목은 3번에서 잡고 이래버리면 어떻게 된다? 그러면 답이 없는 거예요. 아직까지 이 시장에서 내가 감으로 하시는 분들이고 그게 아니라 일정하게 위치상으로 수렴하게 되면 대부분의 성향이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물타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이러한 성향처럼 습관처럼 번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질문이 왔을 때 일단 고점에서 물리신 분들은 애초에 아예 물타기도 하지 말라고 그러세요. 대신 어떻게 만약에 내가 20% 물렸으면 중간에 나와야 될 자리를 알려드리거든요. 그러면 이때 비중을 1%를 줄이든 5%를 줄이든 10%를 줄이든 줄이시라고 이야기 드립니다. 그래 놓고서 어떻게 다음에 다시 사이클이 내려왔을 때 그 1% 나온 거, 5% 나온 것만 매수하라고 이야기 드려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첫 번째 이 말 그대로 나왔다 들어가는 거에 대한 성공을 거두잖아요. 그럼 그 다음부터 믿으시거든요. 어떤 매매적 관점에 대해서 에이씨 네가 뭐 알아봤자 얼마나 알겠어 뭐 하겠어 했는데 이런 것들이 한 번, 두 번 통용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된다? 당연히 10% 아니면 20% 전체를 나왔다 들어갔다 하면서 점점 회복해 나가는 겁니다. 저는 비중을 늘리지 않고 이런 방식을 선호하지 함부로 비중을 늘리면 어떻게 된다? 반드시 넘어지게 되어 있다. 그래서 종종 이 기술적 분석을 접하시고 혹은 저를 접하시고 많은 신뢰를 얻으셔가지고 오버하시는 경향들이 있으세요. 저는 비중을 20%만 들어갑니다 했는데 100%막 200% 들어가는 거죠. 종목들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런 분들이 벌 때는 잘 벌어요. 왜? 확률상으로 당연히 높은 확률을 가지고 있으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한 번 넘어지면 일어나질 못합니다. 일어나지 못하세요. 저도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중간에 리딩적으로 잘못되는 경우들이 있고 혹은 비중적으로 적기 때문에 그냥 견디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비중이 200%인 사람들은 그거를 끝까지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들이 반드시 발생한다라는 거.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 전략 외에 원칙이라는 게 있는 거고, 그래서 그 원칙을 지키시라고 늘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왜? 누구든 잘못할 수 있기 때문에. 다만 어떻게 됩니까? 확률이 높은 것 뿐이죠. 따라서 이 오늘 이 원자재를 이야기 드리기 전에 앞서서 이야기 드린 내용을 정리해 드리면 다른 거 없습니다. 원자재 매매할 때 비중 지키시라. 그리고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점차 5%, 10%, 15%, 20% 이렇게 수익을 쌓아가면서 비중을 점점 늘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왜? 처음부터 20% 들어갔다가 싸대기 맞으면 아프거든요. 특히나 천연가스처럼 변동성이 높은 종목들은 하루아침에도 뭐 15%, 20%씩 날아다닐 수도 있는데, 그러니 어떻게 된다?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셔가지고 차근차근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종목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천연가스를 보게 되면 일단 반등이 실패하고서 박스를 만들고 있죠. 특히나 이제 지난주에 만기가 왔었던 6월물 같은 경우에는 중반에 이미 단정 지은 게 박스 월물이겠구나 라고 좀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고,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자리에서 횡보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이 자리에서 횡보를 벗어나지 않아요. 그러면 이 자리에서도 딱 눈에 보이는 게 있죠. 뭡니까? 이 라인 어깨 자리를 혹여나 맞출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감을 갖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만간 저희가 이제 이 카페 주소를 오픈해 드릴 텐데, 어젯밤에, 죄송합니다. 금요일 밤 9시 30분에 이런 전략을 공개적으로 올려드렸습니다. 나중에 오시면 누구든지 보실 수 있으세요. 보면 7월에 첫 시나리오를 해가지고 큰 틀에서는 제가 계속 이야기 드렸죠. 1.61, 그 다음에 2점 빵빵 전후 구간, 원래는 1.96인데 월물마다 좀 바뀐 경향이 있어서, 그 다음에 크게는 2.876, 지난번에도 2.876짜리 목표로 가져가서 이 리바운드를 먹었었고, 이거 깨지면서 조심해야 된다. 그러면 지금 자리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딱 여기 제가 이렇게 써드렸죠. 이 어깨 자리가 2.386이고 지금 이 윗자리가 2.6인데 요 구간에서 요 구간의 리바운드는 우리가 충분히 노려볼 만하다. 이 이후에 이 저점이 어떻게 형성됐습니까? 요 자리가 이 자리가 2. 아마 381로 기억하는데 이렇게 찍고서 일단은 밑꼬리를 달았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 월요일 날 출발했을 때 이 흐름에서 어떻게 나와야 되냐면 갭 상승에서 나오는 게 좋습니다. 물론 이제 아직까지 못 잡으신 분들 혹은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월요일날 휴장이죠. 월요일날 휴장이다 보니까 화요일날 잡을 수밖에 없는데 조금 늦더라도 어떻게 내가 어느 정도 비중은 잡아가지고 한번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래서 우리 시장을 매매하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리한 일일 수 있습니다. 다만 말 그대로 이렇게 죽었다 살아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결국 평균적으로 보면 나중에 보면 수렴한다. 그리고 말 그대로 내가 매매를 못한다 그러면 이 뒤트름은 무시할 수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안도감도 저는 무시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이 자리에 어깨 자리가 맞다라고 그러면 당연히 이 고점을 넘겨야 된다라고는 보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던 2.876짜리 이 자리도 갈 수 있게 열려 있을 수 있겠죠. 다만 이 자리보다는 일단은 이 의문 안으로 진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재밌는 거는 지금 이 월물이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보시게 되면 8월물은 지금 2.50, 지금 7월물은 2.4였죠. 그러면 거의 80틱 정도 위에 있죠. 그 다음에 9월물은 별로 변화가 없어요. 근데 10월물로 넘어가면 또다시 100틱 위에 있고, 더 중요한 거는 11월물로 넘어가면 300틱 위에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물론 이자율이나 이 프리미엄을 감안해도 높다고 볼 수 있겠지만, 그리고 물론 이제 거래량이 좀 떨어지겠죠. 중요한 건 뭐냐면 그나마 월물이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예전에 5월물, 6월물, 7월물로 넘어가면서 벌어졌었던 이 스프레드가 좀 줄어드는 경향들이 단기 3개월 내에 있고, 그 이후로는 조금 더 벌어져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제 관점에서는 2점 빵빵이, 아까도 이 그 세 가지 라인을 이야기 드렸죠. 이렇게 때 2.876이 있고 2점 빵빵 전후가 있고 원래 1.9697 뭐 이 구간이고, 그 다음에 1.61 자리가 있는데
중요한 거는 뭐다? 이 자리가 깨져가지고 이렇게 깨져서 저항으로 이렇게 바뀌지 않는 이상 이 아래 구간에서는 매수해서 계속 이 리바운드를 노릴 수 있다. 다만 이제 좀 부담스러운 거는 7월물까지 넘어오면서 가격들이 계속 한 80틱에서 100틱까지 프리미엄이 계속 펑펑펑 튀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이 부담되긴 하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우리 시장의 ETF들은 저 선물에 그 흐름을 반영하고 있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가격은 별로 안 오르는데 쟤네들만 자꾸 어떻게 됩니까? 기준 가격이 올라요. 그래서 재밌었던 거는 이 지금은 7월물이지만 저희가 처음에 계속 들이댔던 거는 어떻게 됩니까? 4월물, 5월물이었죠. 그때는 계속 핑퐁 할 때마다 20%에서 40% 굉장히 쉽게 움직였거든요. 근데 5월물 후반부터 해가지고 2.2 기준으로 들어갔는데 6월물로 바뀌니까 어떻게 2.332 기준이 돼버렸고 지금 7월물로 바뀌다 보니까 기준이 2.5대가 돼버렸어요. 이 삼성 레버리지 많이 하실 텐데 저도 지난번에 한다고 이야기 드렸고 그 가격은 단가가 변하지 않는데 어떻게 됩니까? 월물만 바뀌었는데 이렇게 올라가 버렸다니까요. 불과 2개 월물 사이에 300틱이 올라 버렸습니다. 그러니 원래 이 6월물에서 찍었었던 고점 2.69 몇이었나요? 695였나? 이 자리가 원래 얘 월물로 치면 2.7라인이 넘어가는 거여서 이 자리부터 이 자리까지 하면 우리가 이 레버러지로 거의 4, 50%를 먹을 수 있는 구간인데 결국은 17%인가 18%밖에 못 먹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레버러지 즉 레버러지가 반영된 이 ETF나 ETN을 할 때는 가급적이면 길게 끌고 가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나마 7월물부터 한 3개월 월물 정도는 이게 조금 덜 심하지 않을까라고는 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리스크가 있다. 자, 어찌되었거나 그러면 다음 주에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 되겠죠. 과연 이 자리를 지켜서 역회된 숄더 패턴을 가느냐. 물론 역회된 숄더 진짜로 나오면 목표가 이 자리까지긴 합니다. 그러면 2.876이 넘어가겠죠. 근데 이 자리가 아니더라도 일단 의문 안으로 진입해서 버티기만 해주더라도 매수를 보는 쪽의 입장에서는 충분하다. 그럼 매도를 언제 보면 될까요? 그러면 저는 어찌됐거나 2.876짜리가 지난번처럼 다시 와서 깨지게 된다라 그러면 그때는 인버스도 한번 고려해 볼 만하다. 재밌는 거는 지금 박스를 만들고 있지만 전체적인 큰 흐름은 뭡니까? 아직까지 정방향은 매도 방향이 정방향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수의 역방향을 노리는 거는 2.876 아래에서의 매도는 기준점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저는 이 구간이 유일한 매도의 자리이다. 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향후에 제가 저 카페 주소를 공개해가지고 혹여나 오실 수 있다라고 그러면 저 게시판 이 구독 하셔가지고 올라오실 때마다 뭐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이제 저랑 같이 하지 않는 이상은 뭐 매일같이 어떤 전략들을 이야기 드릴 수는 없어요. 다만 중요한 포인트들이 나올 때는 그 포인트들을 최대한 짚어드리려고 노력하겠다. 자, 그 다음에 원유를 좀 보게 되면 얘네들은 좀 웃기게 됐어요. 점점 패턴들이 좀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때 이야기 드렸죠. 이 갭을 지키게 된다라고 그러면 계속 상방이겠지만 깨지게 되면 조심해야 된다. 깨지고 나서 오히려 저항으로 바뀌니까 하방으로 다시 터졌고 쌍바닥 자리는 충분히 해볼 만한 가치가 있었고 다만 눈 떠보니까 이 위기 때문에 좀 매매를 들어가기에는 부담스럽다. 지금은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전체적으로 아직까지 역방향을 한 하락 추세에 놓여져 있습니다. 다만 이 쌍바닥을 만들고 이 기존에 지지받았던 구간들을 딛고 있는 흐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매수 쪽을 노리는 것이 좀 더 유리하다.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쌍바닥을 만들었으니까 쌍봉을 만들어가는 것도 충분히 의미 있는 시나리오라고 보고 있고 다만 전체적인 흐름이나 패턴을 봤을 때는 얘는 지금 아무런 패턴이나 흐름들이 없어요. 추세도 없고 지금 이거 하락파동입니까 상승파동입니까?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박스에 갇힌 겁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왜냐면 박스를 이렇게 규정하기 어려운 박스가 어디 있습니까? 상단과 하단의 어떤 슈팅이나 이런 것들은 나올 수 있어도
기준점들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냉정하게는 지금 구간 원유를 매매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이 어떻게 보면 좀 고구마 같은 흐름에서 혹은 그러니까 명확하지 않다라는 거죠. 명확하지 않은 흐름에서 거의 찍기에 가까운 흐름으로 접근을 하시는 거다라고 볼 수 있고, 만약에 저는 굳이 상승이냐 하방이냐 이 내가 정해야 된다라 그러면 지역 구간은 쌍바닥이 만들어지고서 올라오기 때문에 저는 상방이 유리하다고 보고 있고, 다시 이 자리가 내려오면 이때가 유리하다고 보고 있고, 매도도 다시 82불 라인이 올라와야지 할 수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중간값이겠죠. 그러니 매매적 관점으로 접근하기 어렵다. 자, 그 다음에 금입니다. 금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도 이야기 드렸지만 2000유에서는 아무리 슈팅이 나오더라도 매도로 접근하는 것이 맞다. 이 위에 이상으로 올라가기는 좀 만만치 않다라고 보고 있고, 재밌는 거는 금이 인플레이션 해지라는 그런 전통적인 사고관을 좀 반영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늦게 올라왔어요. 그쵸? 이미 그게 맞다라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와야 되는데, 혹은 여기서부터 올라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서 한 번 더 눌렀다 올라왔기 때문에 냉정하게는 매매자 입장에서는 매수를 들어가기 좀 만만치 않았고, 지금 구간은 굉장히 중요한 구간입니다. 120병을 디느냐 마느냐. 물론 이제 만기가 끝나서 다음 이제 거래 월물로 넘어가긴 하겠는데, 어찌됐거나 지금 자리 굉장히 중요하고 또다시 올라올 수는 있다라고 보지만, 이 윗자리에서는 이거 주구장창 넘어가서 폭발한다라고 보기보다는 깨질 때마다 다시 매도를 치는 것이 좋다. 가장 오차를 줄이기 좋은 방법은 뭐냐면 전고를 깰 때입니다. 전고를 깰 때. 올라올 때 받지 마시고, 왜냐면 올라올 때는 어디까지 올라올지 모르잖아요. 근데 전고를 깨면 명확하게 내가 컷해야 될 자리가 그거지잖아요. 그쵸? 그러면 지금 자리도 마찬가지로 매도를 노리든 뭐하든 올라왔다가 전고를 다시 깰 때 들어가는 것이 가장 현명한 매매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은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관점을 좀 가지고 있고,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타점을 잡긴 좀 어려워요. 왜냐면 계산식으로 계속 고점이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 매수는 다시 이 라인이 내려와야지나 가능하다. 지금 구간은 다시 이 120평을 올라탄다 하더라도 이거 노리고서 매수 추격은 어렵다라고 보고 있고, 이 윗 구간에서는 어찌되거나 매도 자리를 찾는 것이 좋다. 그래서 전고가 깨질 때 매도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헷갈릴 이유도 없고 컵 자리도 명확하다. 지금은 중간값에 가깝기 때문에 이 20라인으로 내려오면 매수를 보시고, 이 윗자리로 다시 올라오게 되면 매도 자리를 본다. 자, 그 다음에 구리입니다. 재밌는 거는 최근에 구리만 경기 침체를 좀 반영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어찌됐거나 지금 패턴들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리바운드가 지금 나온다 하더라도 이 구간에 흐름을 만들 가능성이 높고, 저는 만약에 접근한다라 그러면 3.4 라인 아래서 접근을 한다. 이 라인 내려오기 전까지는 말 그대로 기술적인 리바운딩일 뿐이지 지금 이 흐름이 추세를 바꾸는 흐름은 아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그리고 연결로 봤을 때도 매수의 매력적인 자리는 3.4 라인 아래 이 부근이다. 뭐 이 정도로만 인지하시고서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팔라듐입니다. 팔라듐 같은 경우에도 하락 추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죠. 리바운딩이 계속 나오지만 120평 저항을 받고 있고, 재밌는 거는 저는 가스보다 팔라듐을 좀 더 하고 싶었거든요. 왜냐면 가스의 어떤 변동성보다 팔라듐의 이 폭이 훨씬 더 먹기가 매력적이라고 봤었기 때문에 지금도 또 그 자리에 내려와 있죠. 저는 충분히 이 1400 라인에서는 이 저점을 이탈하기 전까지 해볼 만하다. 한 10% 정도 매수하고 그 다음에 추가 하락하게 되면 뭐 1350이나 뭐 60 이 정도에서 추가로 들어간 다음에 단통 컷 걸고,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구간에서 매수 수익이 쌓여가지고 컷당한다 하더라도 손실이 나지 않겠죠. 저는 충분히 이 구간에서는 한번 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 지금 120평도 점점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물론 기대 수익이 점점 줄어들기는 하지만 이 자리만 돌파하게 되면 1800불 라인까지 열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나름의 어떻게 된다? 이 리스크 대비 기대 수익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팔라듐 충분히 해볼 만한 위치라고 판단을 합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 드렸고, 원자재 앞에서도 이야기 드렸지만, 제가 쓸데없이 10분 동안 그 이야기를 한 게 아닙니다. 대부분 이렇게 좀 더 리스크가 높은 쪽으로 옮겨가시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죽는 이유가 있다. 죽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애초에 내가 원칙을 명확하게 정하고, 또 이러한 사실들을 알고 있다 그러면 최대한 피할 수 있겠죠. 물론 누군가 이게 위험해 라고 이야기해가지고 다 피할 수 있으면 모든 사람이 피했겠죠. 근데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어떻게 내가 인지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저는 꼭 그 원칙들, 전략들을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기관쇼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